네, 동아시아의 동향을 살펴본다. 이번 주의 동향은 어땠을까요? 우수근 부총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남중국해를 향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자기? 네, 먼저 지금 우리 사회의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로 인해서 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위기에 상당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더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애국이다. 마스크가 애국이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해갖고 네. 어떻게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마스크가 백신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무슨 이야기 하시나 했어요. 네. 너무 심각하니까요. 교수님의 이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으셨던 거고. 네. 그럼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중 대립 국면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중국에게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실탄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아무 저촉 없이 들어오면은 격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미국 정찰기가 아무런 시그널을 주지도 않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발끈해가 그러다가 정말 오발 사고라도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오발 오인을 유도를 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기도 한 적도 있었고 해당 지역에서 62년부터 67년까지 미국의 정찰기 5대를 격추시킨 바도 있거든요. 정말 긴장이 극도화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은 그런 식으로 계속 하지 마라라는 미국에 대한 강한 경고의 반응으로서 중거리 미사일을 2대를 발사하게 된 것이죠. 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어떤 건가요?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대립 국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엄밀히 말한다면요. 네. 미국의 본토는 태평양 저 멀리 있습니다. 남중국해 근처에는 미국 영토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남중국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남중국해는 중국하고 필리핀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 6개 국가의 영해 분쟁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이 자기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라는 미국은 미국 국익 우선한다고 하면서도 이쪽 지역에 계속해서 정찰기를 보내고 군사훈련에 자극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우리가 너희들을 영해를 지켜줄 테니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 미국 편을 들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지만 저는 상당히 미국이 좀 우려스럽게 생각되는데 차라리 미국 본토에 가까운 데서 그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든가 이 남중국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만 해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남중국해, 대만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국이 자꾸 자극을 줌으로써 한반도에 북한도 자극을 함으로써 군사 도발 혹은 군사적인 충돌까지 이끌어내려고 하고 미국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대규모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반격을 기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너무 군사적인 긴장감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려면은 이 남중국해도 그렇고 대만 해협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한반도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피해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본토 근처에 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한 행보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님. 네, 미국 무역대표부가 류호 중국 부총리와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내용도 짚어볼게요. 네, 지난 25일 날 미국 무역대표부하고 류호 부총리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뭐 1단계 무역 합의는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자. 우리 중국도 합의를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점검사항을 갖기 전에 미국의 원유를 뭐 전달 대비 524%를 사주는 등 뭐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중국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 약속한 대로 너의 제품을 사줄 용의는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야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면서 왜 우리만 너희 것을 사줘야 되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속한 것은 지켜라고 하면서 또 다른 식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이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내용 실질적으로 중국이 뭐 그만큼 많이 이행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그것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 너희도 준수를 해야 돼라는 시그널을 미국에게 보내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남중국해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앞서 우리가 이야기도 했잖아요. 패권 싸움 중에 하나의 예예요. 남중국해 갈등도 미중 무역 1단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합의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군사적인 도발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하나를 띄어넣어서 생각할 수가 없고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 같은 경우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중국과 벌써 1960년대 합의를 봤습니다. 네.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 그런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대만에다가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견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 대만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것, 중국을 자극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고무받아갖고 대만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만군을 중국이 군사훈련을 하니까 대만군을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또 전방 배치시키고 있거든요. 여기도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역사는 항상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1차 대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쪽 지역에서 그 위험한 행보를 좀 자제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의 영토 근처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탁 많이 드리시네요, 교수님. 만약에 중일 관계가 심상치 않은 관계에서 시진핑이 한국만 단독 방문하게 되면 지금 괜히 뭐 한미 관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언뜻 들리더라고요. 예, 영향은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요. 중국이 일본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방일도 할 거라고 하는데 황당한 얘기거든요. 네. 지금 중국과 일본 관계는 매우 안 좋습니다. 당초에 4월 달에 벚꽃이 풀 무렵에 시진핑 주석은 아베 총리의 초청을 받고 일본에 국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된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도 갈 마음도 없고 일본에서도 국빈 방문으로 초청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본 자민당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만 단독 방한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중견강국 대한민국이 중국 국가주석을 받아들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불쾌할 텐데 하지만 우리는 중견강국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길을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는 미중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시기입니다. 여태까지 20세기에는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한 나라하고의 관계만 잘하면서 그 나라의 우리 국가안보를 의탁하다시피 해왔습니다. 미국은 충분히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많이 보호해 줄 수 있었지만 지금 미국은 과거와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미국에다 우리 국가안보를 온전히 의탁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또 우리 국가안보를 의탁하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것이죠. 우리는 중견강국으로 성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특정 국가에 의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국제사회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미중유의 시대에 맞는 약소국 소한민국이 아니라 중견국 대한민국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국이 뭐라고 하고 중국이 뭐라고 한들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중견강국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국민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불확실성을 시장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만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을 방한을 시키면서 많은 선물을 싸들고 올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가에 또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전방위적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교수님, 복종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